탄수화물을 잘 소화시켜서 몸속에 장독소가 안 쌓이게 도와주고 다이어트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식품. 바로 이겁니다. 아, 카무트 효소. 카무트 효소. 저는 카무트 효소는 또 아직 잘 못 먹어봤네요. 예, 요 밥에 넣어서 먹는 거고 저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카무트 밥도 먹어봤고 효소도. 효소도. 예, 예. 이 카무트는요, 발견된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이집트의 왕 투탕카멘 아시죠? 이 네. 투탕카멘의 이제 무덤, 피라미드에서 굉장히 많은 보물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르겠는 씨앗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심어봤대요. 그런데 놀랍게 몇천 년 전 씨앗이 발화가 된 거예요. 이게 카무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무트에는 아미노산이 18종이 들어가 있고요. 또 미네랄, 비타민이 53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영양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단백질 함량이 100g당 14g이에요. 사실 곡류치고는 굉장히 단백질 함량이 많은 거거든요. 탄수화물을 너무 과잉하게 섭취하는 것을 좀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진짜 곡물인데 이 단백질 함량도 굉장히 좀 높고 각종 이 영양소가 풍부하니까 탄수화물 없이 못 사는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농촌진흥청에서 이 주목해야 할 10가지 고대 작물로 선정하기도 했고요. 타임지에서도 가장 건강한 식품 50가지 중에 하나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카무트 자체로도 영양소가 풍부하고 또 건강에도 좋잖아요. 근데 이 꼭 효소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효소가 나이 들수록 체내 생성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외부 섭취를 통해서 보충해 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카무트 효소는 카무트 자체의 영양소에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국내산 생균 3종을 넣어서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 발효한 효소이기 때문에 장에 도움되는 유익균을 충분히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생균 3가지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먹고 있는 우리 김치, 그다음에 메주, 그다음에 청국장, 이 3가지의 생균인데요. 김치 유산균을 먹게 됐을 때 우리 소화 요소의 활성도를 훨씬 높아주니까 소화에 도움이 되고요. 메주 같은 경우에는 황국균이라 그래서 단백질이라던가 탄수화물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효소들이 활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청국장에 있는 바실러스균은 그 열과 산도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위산에 죽지 않고 장까지 살아가서 유익균에 굉장히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에 이 3가지 그 생균이 카무트 효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그 발효식품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낯설지 않고 잘 소화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까 이 효소가 풍부하면 이 탄수화물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실험이 굉장히 좀 신기했거든요. 그럼 이 카무트 효소도 탄수화물을 분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카무트 효소가 탄수화물이 어떻게 분해하는지 제가 실험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엄지 식구들도 떡 좋아하는 떡순이 떡돌이 많죠? 많죠. 너무 좋아합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비커 2개를 준비하고요. 한쪽에는 물만 넣고 한쪽에는 물과 함께 카무트 효소를 넣고 잘 섞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영실 씨가 그리 사랑하는 떡을 떡, 빵. 네. 이렇게 넣어봤죠. 그리고 이제 2시간 동안 지켜봤는데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다시피 물만 있던 떡은 그냥 덩어리가 그대로 있는 반면에 카무트 효소에 있는 분은 떡이 완전히 분해가 돼갖고 정말 형태를 알아보기가 어렵죠. 카무트 효소가 우리 몸에서 들어온 탄수화물을 잘게 분해해서 소화가 잘 되게 도와줬다라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야, 너무 신기하네요. 저렇게 눈으로 보니까. 이야, 대단하네요. 아주 전국에 계신 빵스님, 떡스님들 너무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정말 그런 실험이에요. 네, 이렇게 효소가 영양분을 잘 분해를 해서 몸 곳곳으로 잘 사용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효소를 되게 멋있는 말로 생명의 불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없어지면 또 기운이 없어지고 대사 활동이 잘 안 되니까 비만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카무트 효소가 떡을 분해하는 걸 보니까 뭔가 속에 있던 게 소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소화도 잘 시키고 몸의 대사 활동도 도와준다고 하니까 정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카무트 자체는 정말 다이어트에 크게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건강한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16주 동안 이 카무트를 섭취하게 했더니 체지방량이 3.7% 감소했다고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연구에서는 실험주에게 8주간 이 고지방 식단과 카무트 식빵을 함께 섭취를 시켰더니 고지방 식단과 일반 밀가루 식빵을 섭취한 대조군에 비해서 체중 증가율이 훨씬 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고지방 식단을 먹었는데 카무트 빵을 같이 먹었냐 아니면 일반 식빵을 먹었냐에 따라서 체중 증가율이 달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무트가 체중 감소에 확실히 도움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네요. 근데 이 효소에도 종류가 좀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이 카무트 효소가 탄수화물 분해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데 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건 이제 카무트 효소의 이 역가 수치 때문입니다. 역가 수치? 그게 뭔가요? 역가 수치는요, 효소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질을 얼마만큼 빠르게 분해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카무트 효소는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도, 즉 탄수화물의 역가 수치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탄수화물이 빠르게 분해될 수 있는 겁니다. 섭취한 탄수화물이 잘 분해가 되면 장 독소도 덜 만들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반가운 점은 카무트 효소가 우리 몸속에 이미 쌓여있는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카무트 효소가 어떻게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물이 담긴 비커를 우리의 몸, 기름을 몸속에 쌓인 독소라고 가정해 볼게요. 물에 카무트 효소를 넣고 한 20분 정도 지나면 카무트 효소가 체내에 쌓인 독소와 함께 뭉쳐져서 덩어리째 떨어지는 것이 보이시죠? 신기하다. 이는 카무트 효소가 체내 독소를 흡착해서 대사작용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아서 장에서 발생한 독소가 지방세포에 축적이 되면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 염증 수치는 증가하게 되겠고 또 결국 그게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그리고 암 같은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와, 저는 사실 그냥 장이 좀 예민한가 보다 그냥 그러고만 말았는데 이게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줄은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카무트 효소가 이 장이 예민한 저 같은 이런 사람한테 이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혹시 카무트 효소가 이 장이 예민한 저 같은 이런 사람한테 이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설사나 변비가 잦고 이 복부 팽만감과 같은 이런 불쾌한 소화 증상이 아주 반복되는 경우를 유명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카무트 효소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완화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카무트의 저항성 전분은요, 장에 아주 이로운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 20명한테 6주간 카무트 식단을 섭취하게 했더니 이 복통과 복부 팽만감이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무트가 대장 속에 유익균 먹이가 된다는 게 진짜 신기한데 그러면 그 유익균 먹이가 많아지면은 실제로도 그 장 속에 유익균이 늘어나는데도 또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좀 준비했는데요. 제 앞에 보이는 이 긴 컵이 우리 몸속의 장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 빨간색과 하얀색 솜들이 보이시죠? 빨간색이 장 속 독소를 만드는 유해균이고요. 이 흰색이 장 속 유익균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 몸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모두 존재하는데 장 독소가 적고 건강한 장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유해균보다는 유익균의 비율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유해균과 유익균의 양이 같은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카무트 효소를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섭취해 보겠습니다. 유익균이 엄청 늘어나요. 이야. 밀어내는구나. 흰색 유익균이 카무트 효소를 먹이 삼아서 양이 증가한 걸로 보이시죠? 이 카무트 효소의 저항성 정분이 이 유익균을 늘려서 장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이 우리 몸의 면역력 창고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장 건강이 좋아진다. 그렇다면 면역력도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맞죠? 아, 그럼요. 면역력 좋아지고요. 심지어는요, 노화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 노화 예방까지는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야,
솔직히 뭐 저도 제 나이스로 잘 못 듣거든요. 혹하는 얘기 같은데요. 예, 이제 우리 몸은요, 나이가 들면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활성산소 제거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이 활성산소는 면역세포인 백혈구에 손상을 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카무트 효소에는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DNA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활성산소인 이 셀레늄이 얼만큼 맞느냐? 우리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그 마늘을 기준으로 보면요, 100g당 마늘은 14.2, 현미에는 9.7 마이크로그램이 있는데 이 카무트에는 무려 81.5 마이크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죠. 야, 다이어트 하면 뭐 이거 먹지 마라, 뭐 해라 이랬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이 효소의 효과가 장 건강에 다이어트, 노화 예방까지 된다니까 진짜 백문이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도 한번 먹어보죠. 먹어봅시다. 자, 드셔보십시오, 이거. 잘 먹겠습니다. 고소해. 고소하고 달달하고 그냥 맛만으로도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네. 이 카무트 효소가 장 건강은 물론이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먹을 때 혹시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카무트 효소는 소화를 돕는 효소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식전보다는 식후에 섭취하는 게 훨씬 좋고요. 맛있다고 과다하게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적정 섭취량인 3g 이내로 섭취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또한 이 정식으로 수입한 카무트인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인위적인 첨가물이 없이 자연 그대로 발효시킨 천연 발효 효소인지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